자, 오늘은 교재 270페이지죠. 270페이지 하단에 점유의 모습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그죠?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의가 추정이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함이 추정이 되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과실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선의 취득하면서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네 가지를 요구했죠. 그죠? 근데 네 가지 중에서 선의, 평온, 공연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무과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 남의 물건인지 모르는 건 뭐죠? 선이고, 반대말은 뭐죠? 악이고, 평온이라는 말이 뭐죠?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이런 말이고,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고, 공연하다는 말은 뭐죠? 공개적이란 말이고,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에서 은비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겠죠.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우리 교재가 보시면 3. 점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유의 종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공부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10가지의 종류가 아니라 점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훔쳤어요. 훔쳐서 가지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점이고요.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뭐예요?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뭐죠? 은비죠. 그러니까 이 10가지가 섞여가지고 점유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요 우측에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하자 있는 점유인데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악의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악의 점유자도 뭐예요? 점유자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교재가 처음에 뭐가 나오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일단 개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 기준인데, 일단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왜 그러냐면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면 말하긴 말음이죠. 지한테 유리하면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땡. 불리하면 뭐죠?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뭐예요? 땡 이러잖아요. 형법은요. 형법은 주관적 의사 가지고 기준이에요. 형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전거가 요새 비싼 건 되게 비싸죠. 그죠? 막 1,000만 원짜리 막 2천만 원짜리 있죠. 그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서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그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자전거 옷 있죠?
완전히 그것은 뭐죠? 이렇게 쫄쫄이 해가지고 위아래로 쫄쫄이 깨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파란색으로 머리에 뭐죠? 헬멧까지 쓰고 또 신발은 이렇게 클립 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뒤뚱되는 신발 있잖아요. 그죠? 그거 신고 막 택시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에 탑승을 했거든요. 합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신기하니까 물어보더라. 아니 무슨 자전거 타시는 분 자전거를 타야지 왜 택시를 타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데 자전거를 1,500만 원 주고 샀대요. 사가지고는 이제 그 한강 고수부시 타다가 잠깐 내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집에 가려고 택시 잡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자전거 있길래 자전거를 타고 500m쯤 가다가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진술을 급해서 타고 갖다 두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요.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이건 무죄예요. 근데 급해서 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절도 이렇게 돼요. 이게 민법은 형법은 뭐죠?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그래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잡혀가지고 변호사 오기 전까지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왠지 두드려 맞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경찰관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이 사람이 좀 이뻐요. 그죠? 그러면 아유 급하셔서 잠깐 쓰고 갖다 두려고 그러셨나 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럼 뭐예요? 무죄. 만약에 아우 진짜 급하셨나 봐요. 급하셔서 이거 타고 가시려고 그랬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럼 뭐예요? 절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형법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민법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교환이라면 증여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요.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임치다 이런 경우에는 뭐죠? 타주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입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냐면 가지려고요. 따라서 소유권은 없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가 되고요. 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남의 거래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입니다. 물론 남의 물건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왜 남의 물건을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래서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명백히 이 판례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란 사실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어야 되죠. 왜 자주해서 타주냐? 오히려 왜 무효인지를 알면서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무슨 점에 돼요? 자주점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분들이 비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무효면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에서 요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뭐죠?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71페이지에 의의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해가지고 자주점유, 2번에서 타주점유에서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객관적 외용운조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매매, 교환, 증여 이런 뭐죠? 자주고, 뭐 지상권, 임대, 사용대차 이런 뭐죠? 타주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판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판례 좀 보자 말이죠. 이거 외울 것도 아니에요. 연습입니다. 보세요. 1번. 자주점유가 뭐냐 되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2번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의 점유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토지를 매수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객관적 외형적 원인은 뭐죠? 매매니까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문제는 밑에 줄 보시면 착오로 임조 토지 일부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남의 땅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죠? 타인 소유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계를 침범한 줄 알면서 샀다면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점유가 해야 되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신의 소유임을 믿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뭐죠? 남의 땅인 줄 몰랐다는 얘기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죠. 물론 6번 판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6번 판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면적이 등기 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매매에 대한 건물의 부지면 등기상이 상당히 초과한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럼 이거는 똑같이 경계를 넘었는데 많이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예요? 알면서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타주예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조금 넘으면 자주, 많이 넘으면 타주. 그게 아니라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뭐예요? 자주.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샀다면 뭐가 돼요?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시면 무효라 하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그죠? 5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뭐죠? 타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판례 가지고 타인 소유 토지 매매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 의사로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이라도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라는 얘기죠. 물론 요 판례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샀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판례도 있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8번 분묘기집,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한 것은 뻔히 남의 땅인지를 알면서 한 거니까 명백히 뭐죠? 타주가 되고요. 9번 공유토지 공유자 1인의 점이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점이죠? 타주다. 왜냐하면 을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점유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0번 타주 점유를 상속받으면 상속인도 뭐예요? 타주죠. 왜냐하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1번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교재보다 제가 지금 적어있는 요 간단하게 적은 것이 더 뭐예요?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타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 이렇게 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3번 구별 실익이 나와 있고 3번 자주점유의 타주점유의 판단 기준에서 또 1번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주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주점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지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서요.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비로소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려다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따라서 여전히 뭐죠? 자주점이고 2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점유의 전환이 나와요. 일단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근데 이 임차인이 열심히 돈 벌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이기 전에 뭐이기도 한 거죠? 매수인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원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의 표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세입자인데요. 집주인한테 전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이 아파트 제가 가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이 황당하면서 저를 쫓아나겠죠. 물론 쫓아낼 땐 쫓아나더라도 저는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주로 바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했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죠. 따라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점인 거고요. 또 아니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기존의 소유자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도해 줘야죠. 그죠? 자기 살고 있는 집이 뭐죠? 경매됐습니다. 그럼 경락인에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겠죠. 세 번째, 해제 후에 매수인의 점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자, 이런 얘기죠. 점유자가 여기입니다. 그죠?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점유자가 뭘 했어요?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유자에게는 소유자에게 뭐 해줄 의무가 발생했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죠.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박스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주점유의 추정에 번복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요 얘기가 또 나왔죠. 그죠?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악의 무단 점유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항상 키포인트는 뭐예요? 알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점유의 승계와 그 효과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문제입니다.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 할 수 있죠. 그죠?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선의 점유자는 차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악의 점유자는 차임 지료를 어떻게 해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년간 점유를 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3년을 추가로 점유했어요. 이런 경우에 을은 자신만의 점유 3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의 점유고 을이 선이라면 을이 만약에 3년만을 주장했다면 선의의 3년이 되지만 합산해서 악의 20년을 주장했다면 요때는 20년을 주장했다면 뭐가 되죠? 악의 20년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을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년을 주장하면 취득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는 악이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했다가 취득시효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요.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죠?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재판은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봤을 때 자기가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차라리 선의의 3년을 지정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땅은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3년 동안 무엇은요? 지료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된 이유가 상속으로 넘어온 거라면 이때는 을은 선의의 3년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악의 20년을 주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악이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악이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라면 그때는 재판에서 질 것 같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죠?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예. 네.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의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장했다가 불리하면 요렇게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장할 때는 뭐죠?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다시 말하면 무과실은 뭐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죠. 평온, 공연, 폭력, 음배의 점. 이 부분은 그냥 뭐죠? 용어 정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계속 점유와 불계속 점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또 이것도. 20년간 점유를 해야지 취득시효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되냐면 입증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증서 찍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만 입증하면 중간은 뭐죠? 계속된 것으로 뭘 해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만 뭐 하면요? 입증하면 중간은 뭐죠?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좌측에 요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죠?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죠? 하자 있는 점유. 다시 말하면 하자 있는 점유도 뭐는 있죠? 점유권은 있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썼어요. 타주 점유죠. 니은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요거죠.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쫓겨나더라도 일단은 뭐죠? 자주금. 디귿번 소유의 권한이 불명해요. 자주점이면 뭐 받아요? 추정받죠. 잘 모르면 자주점이죠. 리을번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자. 자, 인도 의무가 있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인 거죠. 그래서 타주점인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우측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해가지고 설명드릴 게 없죠. 이건 우리가 일종의 권리의 취득과 점유 관련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바로 5번에서 점유권의 효력에서 1, 점유자의 추정적 효력을 볼 겁니다. 1번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또 나와있죠. 그죠?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유는 뭐가 돼요? 추정되고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의 추정 또 나와 있네. 그죠?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만 뭐요? 입증하면 중간은 뭐죠?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끝내는 사람은 어떻게 을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권리의 뭐죠? 적법 추정이 나옵니다. 200조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요 권리는 해서 이 권리를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죠? 추정한다.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꼬지리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무엇을 추정받고 있는 거죠?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빌딩 4층에서 강의하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빌딩 주인이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냐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뭐죠? 추정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보고 이 인간이 소유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교재가 너무 장황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이걸 반드시 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실제로는 점유에 관한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취득시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취득시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점유권에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점유에 관련된 독립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매년 빠짐없이 무조건 뭐 하고 있어요? 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마치고 반드시 뭐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랬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 문제예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문을 내요. 근데 계속 틀려. 그렇죠?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임대차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그 부분의 규정이 적용돼요. 임차인이면 임대차 규정이, 그죠? 아니면 전세권이면 뭐예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이면 뭐죠?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따라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훔쳤다가 돌려주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남의 물건을 뺏었다가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지. 임차인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집에 가셔가지고 임차인, 집주인 이렇게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완전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되고 반드시 문제가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이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법은 아니거든요.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다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월급은 과실이 아니죠. 왜요? 노력의 대가니까요. 주식 배당금이 과실일까요?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돼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아무짓도 안 하고 받는 것으로 생각되면 뭐죠? 과실이고. 근데 통설은 주식 배당금은 과실로 안 봐요. 왜요?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과실로 오지 않고요. 판례에서는 뭐가 있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요게 또 판례가 있어요.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아무 짓도 않았는데 받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과실이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대가로서 뭘 받는 거죠? 입장료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장료도 뭐는 아니에요? 과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은 뭘 말하죠? 불로소득을 말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암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려요. 천연과실이고, 소를 키우는데 소에서 아침마다 우유를 짜고, 닭을 키우는 닭이 달걀을 낳고, 또 계란값도 되게 비싸죠, 그죠? 엊그저께 계란 한 판 샀는데 8,900원. 계란. 그 다음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과실.
법정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뭐죠?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이자를 받고요. 차임이나 지료는 뭐가 돼요? 법정 과실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실하면 자꾸 요 사과만 떠올라. 그죠? 과실이 과일하고 발음이 비슷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농사 지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차임 지료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임 지료와 같은 불로소득이 뭐죠? 과실이다 해서 뭐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차임 지료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따라서 과실을 수취한 하더라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말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과실수취권이 있대요. 그러면 월세를 내더라도 어차피 누가 가지? 지가 가는 거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물론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준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거는 뭐예요? 한자로 쓰고 있죠.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고의,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게 있으면 뭐예요? 돌려주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뭐 해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개를 끌고 왔어요. 악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사러 먹이고 키워봤더니 이거 어떻게 해요?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예를 들어서 5마리. 그러면 악의 점유자니까 개도 돌려주고 강아지도 뭐예요?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 5마리 중에서 2마리가 뭐였어요? 죽었어요. 과실을 뭐 하지 못한 거죠? 수치 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아무런 흠이 없이 열심히 케어하고 관리했는데도 요 강아지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면 저는 강아지 죽은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과실이 없으니까 대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변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강아지를 뭐죠? 대충 그냥 뭐 던져놓고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다면 그때는 뭐죠? 과실로 수치 못했으니까 대가라도 뭘 해야 돼요? 변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집 개가 강아지 새끼를 좀 많이 낳아가지고 강아지를 제가 한 몇 번 받아봤는데 잘 죽더라고요. 잘 죽고 그러니까는 뭐 한 저희 집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한 20마리 낳나 봐. 그래가지고 20마리 중에서 한 2~3마리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가슴이 아주 그냥 메워져요. 그죠? 개가 새끼를 많이 낳은 이유도 얘기도 재밌어요. 제가 이제 수강생한테 개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본인 집 개가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교수님 개 한번 키워보실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 번도 안 키워봤거든요. 제가 개를 무서운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예 그랬어요. 다음 주에 개를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개를 받아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문제는 저희 집에는 낮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제가 또 항상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혼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짝을 맞춰주면은 애가 좀 편안해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받은 거는 암놈이었는데 제가 그 애견샵을 가가지고 똑같은 종자로 순놈을 돈 주고 샀어요. 왜 짝을 맞췄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들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뭐 진짜로 잘 지내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더니 같이 있으니까 서로 할 거 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짝을 맞춰놔가지고 이놈들이 아주 계속 뭐죠?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마리 낳나.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인가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놈을 끌고 가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막. 얘는 지금 얘는 그러니까는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진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가길래 꼬리 살살살 끌고 가는데 그냥 잡혀와서 뭐죠? 고추를 잘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아파하니까 그 뭐죠? 수의사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성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생활은 할 수 있대. 중성화 수술에도. 아무튼 근데 잘 죽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가슴이 아프겠는데 아무튼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으면 뭐죠? 대가를 보상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뭐죠?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 키운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한 것 같고 또 제가 거기다가 또 고양이도 키워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또 한 마리 또 더 입양했어요. 그래가지고 개 2마리, 고양이 1마리 키우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하신 것은 80 넘어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한 바퀴 도시고 TV만 보시는 TV만. 그때 제가 강아지를 들여왔을 걸 하는 요새가 좀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케어를 받는 것보다 누구를 케어해 주면 오래 사신대. 그러니까 이게 관리해 줘야 될 존재가 있으시면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신다. 근데 그때도 제가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아지를 좀 일찍 키울 거랬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과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도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없고요. 지료나 차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 경우에는 무엇은 해줘야 되냐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강아지는 왠지 가슴이 아프니까 사과로 예를 들게, 그죠?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를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나무가 갑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에요. 다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을의 나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면 뭐는 있는 거죠? 과실은 있는 거죠.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사과를 2박스를 땄더니 을이 나타나가지고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사과 달라고 하네요. 요 사과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을에게 손해가 생기죠. 왜요? 갑의 과실 때문에.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의 과실로 을에게 뭐가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뭐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해가지고 박스 밑에 1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두 번째 보시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있어 무과실을 요건을 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과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이려면 오신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무과실을 요건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효과에 가지고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동그라미 D죠. 그러나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에게 뭐가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되 그 과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설명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판례 자체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멸실 훼손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당연히 책임을 안 집니다.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자인데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살다가 걸려서 쫓겨나는데 노숙자가 살고 있는 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노숙자인 제가 뭐 할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과실이. 그래서 법조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죠. 여기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은 뭐냐면 점유자의 고의 과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뭘 지죠?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집니다. 선이 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게 뭐죠? 결론이거든요. 또는 and 좀 관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갑의 건물이 아니라 을의 소유거든요. 갑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또 을의 건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건물에 대해서 방화를 한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세상. 그러는 바람에 건물 홀라당 불타서 없어졌는데 다행히 갑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화재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의 가치는 실제 손은 얼마냐면 3억이었다. 이랬을 때 갑이 소유자인 을에게 얼마를 주느냐? 1번 빵원 줄 필요가 없다. 2번 2억을 준다. 3번 3억을 준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3번이 맞아요? 예, 1번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책임이 발생하려면 점유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전제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의 과실로, 그죠? 어제 뭐 인터넷 보니까 아이들이
튀김 해 먹는다고 식용 불평을 아주 반자해서 이제 불났는데 뭐 밑에 위에 사시는 분이 구해줬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이 아무튼 과실을 홀라당 불탔다. 그러면 이제 과실이 있으니까 뭘지? 책임을 지죠. 자, 갑이 을에게 2억 원을 줘야 돼요? 3억을 줘야 돼? 선이고 자주인데? 자주이고 선이. 2억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이고 자주점이면 현존이익이잖아요. 지금 건물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보험금만 남아있잖아요. 2억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이거나 타주면 3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2억에다가 자기 돈 1억을 보태가지고 뭐죠? 3억을 준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교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입니다. 일단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일단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 더 쉬운 말로 하면 수리비를 필요비라고 하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계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붕에 물이 새 가지고 지붕을 수리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필요비인 거고, 수리하려 올라가 보니까 뭐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새 거로 바꿨다. 그럼 뭐가 돼요? 유익비죠. 보일러 고장 나서 수리했다. 필요비. 보일러를 최신식으로 바꿨다. 유익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선악불문을 청구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비의 경우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비의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뭘 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살았으면 선의 점유자는 차임지료를 안 주잖아요. 그 차임지료를 안 준다는 말은 뭘 해요?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선의 점유자도 선의의 점유자 청구하는데 악이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문제 풀 때 또 뭐에 넘어가요? 함정에 넘어가요. 그래서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현존이익입니다. 증가액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를 최신식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가치를 감정평가해 보니까 현존하는 이익이 만약에 900만 너무 많다 그죠? 90만 원이다. 그러면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어본 거죠. 얼마 들였어요? 그랬더니 뭐죠? 150만 원 들였어요. 근데 가치가 지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면 회복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얼마예요? 90만 원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익비는 금액이 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다. 이것도 가치를 증가시킨 거니까 뭐죠? 유익비죠. 뭐 옆에 축대가 있었는데 축대를 콘크리트로 개배했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유익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뭐 한 달 후에 줘라, 두 달 후에 줘라, 6개월 후에 주라와 같은 상환기간을 뭐죠?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뭐에만요? 유익비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비용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맞점. 2번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진 않는다. 맞나요? 맞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저에게 인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저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도 뭐는 있다고요? 점유권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없어졌다. 소유권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뭐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X. 4번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증후권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이게 뭐죠? 인도 방법이죠. 5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맞는 질문입니다. 좀 쉬었다가 점유보호증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